안녕하세요. 마인드스톰 인벤터 앱을 활용한 레고 스파이크 프라임 인공지능 교육자료 8차시 인공지능 반려로봇 만들기 네 번째 설명할 교사 김남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려로봇 만들기 마지막 시간인데요. 전 차시에서는 오디오 머신러닝을 이용해 음성을 학습시켜서 명령에 따라서 로봇이 반응해 오도록 활동을 하였고요. 이번 차시 8번째 8차시에서는 컬러 센서를 통해 색깔을 구별할 수 있는 반려 로봇을 코딩해보고 앞선 5차시부터 7차시까지 배운 센서와 머신러닝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나만의 반려 로봇을 최종적으로 완성해 볼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 시간에서는 컬러 센서를 활용한 반려 로봇을 만들어 보고 친구들에게 나의 로봇을 소개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차시 활동 구성은 먼저 컬러 센서를 활용해서 색깔을 구별할 수 있는 반려 로봇을 만들어 보고 지금까지 배운 기능을 활용해서 최종적으로 나만의 반려 로봇을 완성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구들과 완성한 반려 로봇을 공유해 보는 시간까지 가지도록 합니다. 먼저 스파이크 프라임에 들어있는 컬러 센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맨 첫 번째 시간에 거리 센서 배웠던 거랑 마찬가지로 스파이크 프라임에는 컬러 센서라고 이제 사진과 같이 보이는 센서가 들어있는데요. 이 컬러 센서는 센서의 카메라 앞에 물체를 갖다 대면은 이 물체의 색상을 감지하는 기능이 있고요. 이 센서는 허브와 연결해서 사용을 합니다. 먼저 컬러 센서를 포트 A에 연결을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 컬러 센서를 활용해 보기 위해서 마인드스톰 앱에서 블록 코딩을 한번 해볼 건데요. 마인드스톰을 실행시키고 홈 프로젝트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한 다음에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생성 과정은 이전 차시와 동일합니다. 다음 사진의 블록처럼 A 포트에 연결된 센서가 빨간색을 인식할 때 웃는 표정으로 라이트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노란색 블록을 보시면 알파벳이 A라고 써져 있죠. 이 센서가 A 포트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건데요. 만약 다른 포트에 연결되어 있다면 이 블록의 알파벳을 그 연결되어 있는 포트로 올바르게 변경을 해주시고요. 만약 포트가 맞지 않는다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알파벳 포트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코딩을 하다가도 중간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포트가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경우, 포트 알파벳이 제대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해 주셔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오류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 오른쪽에 있는 블록을 적용했을 때 예시 영상입니다. 그래서 컬러 센서가 빨간색 물체를 인지하고 이제 허브 라이트가 켜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갖다 대면 허브에 웃는 표정이 켜지죠. 그래서 멀리 하면 라이트가 꺼지고 가까이 할 때마다 이제 표정이 1초 동안 켜지는 그런 코딩을 해서 작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한 가지 색상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색상을 동시에 구분할 수 있도록 한번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오른쪽과 같이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색깔을 한번 이용해 볼 건데요. 각 블록마다 이제 밑에 구체적인 코딩 내용을 설정해서 코딩 블록을 다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 컬러 센서에 여러 가지 색상을 비추어서 색깔에 따라 다른 색이 아니라 다른 소리를 재생하고, 라이트에도 그 색상에 대한 글자를 알파벳으로 표시하도록 설정을 해 보았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색깔마다 다 글자 라이트에 나오는 글자도 다 다르고 소리도 다 다르게 이렇게 재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컬러 센서까지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제 센서 전방의 물체를 감지하는 거리 센서, 그리고 방금 한 색상 구별하는 컬러 센서, 그리고 로봇을 움직이게 해주는 모터, 그리고 이미지 오디오 머신러닝을 배웠는데요. 이 배운 기능을 바탕으로 나만의 반려 로봇을 최종적으로 완성해 보겠습니다. 로봇 형태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로봇 형태를 만들어 봅니다. 만약 어렵다면 스파이크 앱에서 코뿔소, 메뚜기, 강아지 키키 등의 기존 모델 조립도를 활용해서 만들어도 좋습니다. 로봇의 형태를 만들었다면 내가 사용하고 싶은 기능들을 활용해서 마인드스톰 앱 프로그램에서 블록 코딩을 해보고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시간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도를 많이 줄 수 있게끔 선생님들이 지도해 주시면 되고요. 고민해보는 시간도 충분히 주면은 학생들에게 좀 더 창의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앞에서 만들었던 코뿔소를 그대로 또 만들어서 이 코뿔소에서 살짝 변형을 주었는데요. 앞에 코 부분에다가 컬러 센서를 부착을 하고 머리 부분에는 거리 센서를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편집창에서 블록 코딩을 해서 컬러 센서는 컬러 센서대로, 그리고 거리 센서는 거리 센서대로 작동하게끔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같은 경우도 이미지 모델 학습으로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싫어하는 음식일 때, 좋아하는 음식일 때 각각 표정이 바뀌고 다른 소리를 재생하도록 했고요. 대신 주의하실 점은 같은 프로젝트 내에서 한 프로젝트 안에서는 이미지와 오디오 머신러닝을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고 이미지를만 사용하거나 오디오만 사용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인드스톰 앱에서는 동시에 한 프로젝트 안에서 동시에 머신러닝을 이미지, 오디오 둘 다 제공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단점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컬러 센서, 거리 센서처럼 이렇게 다양한 센서를 붙이고 이제 그 센서에 맞춰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시간에 했었던 머리를 쓰다듬으면 이제 로봇이 반응하게끔 거리 센서를 활용을 한 거고요. 컬러 센서도 방금 첫 번째 활동에서 했던 것처럼 한 거고, 이제 모터를 움직여서 또 로봇을 반응할 수 있게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나만의 반려 로봇을 만드는 활동까지 다 해보았다면
친구들과 함께 내가 만든 반려로봇을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반려로봇의 이름과 특징, 사용한 기능,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시간을 가지면 자신들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반려로봇을 공유하는 시간까지 하면은 인공지능 반려로봇 만들기 4개의 차시가 수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4차시 안에 들어있는 활동들을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교구 형편에 맞게 선생님들이 잘 조정을 해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좋은 수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나만의 반려로봇 만들기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